연화증이 남자보다는 여성에게서 많이 발생을 한다고 해요. 여자의 골반은 남자보다 평균적으로 좀 골반이 폭이 넓으니까 다리는 약간 이렇게 모아집니다. 모아지면 무릎뼈 위치에 부하가 좀 더 많이 걸리기 때문에 유현철의 재활 톡톡 지금 시작합니다. 네, 이번 주에 알아볼 주제는요. 무릎 연골 연화증이랑 골반 불균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일단은 무릎 연골 연화증, 연화의 연자가요. 제 이름이 지연이잖아요. 네. 그 연자랑 한자가 똑같더라고요. 저는 이제 부드러울 연자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는 뭐 무르다, 물러지게 하다 이렇게 좀 사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일단 무릎 연골 연화증 어떤 증상일까요? 무릎 연골 연화증 말 그대로 네. 원래 무릎뼈가 이제 우리 무릎뼈가 요거라면 무릎의 앞에 있는 뼈입니다. 그래서 뚜껑뼈라고도 하는데 뚜껑뼈. 네, 무릎뼈 뒤에 원래 연골이 이게 딱딱해야 됩니다. 네. 딱딱해야 되는데 뭐 어떤 이유로든지 뭐 외상이라든지 자세 불균형 뭐 그런 거 아니면 노화라든지 그런 거로 인해서 무릎뼈의 뒤에 연골이 약해지는 그럼 약해지면 거기에 통증이 좀 유발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상태를 말 그대로 연화증 약해졌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 무릎 연골 연화증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이거는 왜 생기는 걸까요? 생기는 제일 많은 원인은 네. 대부분 이제 연세가 들면 많이 생깁니다. 원래 이제 연골도 딱딱해야 되는데 네. 인대도 뭐 관절에 인대도 있다시피 무릎 연골도 딱딱한데 나이가 들면 또 약해지고요. 아니면 외상, 뭐 운동에서 다친다든지, 뭐 등산하면서 무릎에 부하가 걸린다든지 네. 또 그런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요새 이제 우리 현대인들이 운동을 많이 특히 뭐 체력 운동을 많이 안 하잖아요. 네. 뭐 등산 뭐 이런 거는 해도 그래서 이제 운동 안 하고 자세 오래 이렇게 나쁜 자세로 앉아 있으면 특히 양반 다리라든지 다리를 이렇게 오므려서 앉는 그런 자세를 하면 무릎에 부하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럴 때는 연골 연화증이 잘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젊었을 때부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헬스장 가면 사이클 많이 타거든요. 이 자전거를 오래 타는 사람들도 연화증에 걸리기가 쉬운가요? 생길 수 있죠. 그게 이제 근육 밸런스가 무릎의 뼈에 좌우 밸런스가 잘 맞으면 네. 그게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몸이 틀어져가지고 특히 골반이 틀어져 있을 때는 무릎의 위치가 바뀌기 때문에 그럴 때는 사이클이나 실내 자전거가 오히려 무릎의 통증을 많이 유발할 수 있어요. 적당히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제가 들어보니까요. 이 무릎 연골 연화증이 남자보다는 여성에게서 많이 발생을 한다고 해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그 이유는 이제 골반입니다. 남자의 골반과 여자의 골반 모양이 좀 다른데 여자의 골반은 남자보다 평균적으로 좀 폭이 넓다고 보시면 돼요. 골반이 폭이 넓으니까 다리는 약간 이렇게 모아집니다. 모아지면 무릎뼈 위치에 부하가 좀 더 많이 걸리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좀 더 많이 생기죠. 그러면 우리가 일상 속에서 무릎 연골 연화증을 좀 의심해 볼 수 있는 증상 같은 게 있을까요? 제일 많은 거는 이제 계단을 이제 내려올 때 좀 무릎이 좀 시큰하다든지. 시큰하다. 그리고 이제 오래 앉아 있으면 무릎이 좀 뻐근합니다. 앉았다 이제 일어날 때 또 특히 또 통증을 많이 유발하고요. 그래서 보통 앉았다가 이제 앉아 있다가 일어날 때라든지 계단 내려올 때 뭐 그럴 때 좀 많이 통증을 유발하죠. 이게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이 무릎 그 연골 연화증이 많이 걸린다고 했잖아요. 근데 보통은 약간은 방치하시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걸 오래 방치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처음에는 이게 통증이 있다 없다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상처가 나면 또 아물기 때문에 이제 연골 연화증이 있어도 또 시간 지나면 아무는데 그게 점점 진행이 되면 이제 계속 통증이 있죠. 그럴 때는 이제 병원에 빨리 오셔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뭐 곰탕이나 콜라겐 이런 거 챙겨 먹어도 된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 콜라겐 드시면 다 소화돼가지고 피로 흡수가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없을 겁니다. 간에서 다 대사돼가지고. 그렇죠. 결국에는 병원에 내방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럼 이렇게 병원에 왔어요. 어떻게 치료를 하게 되나요? 일단 제일 먼저는 진찰을 해보죠. 우리가 이제 무릎에 진찰을 해서 무릎 관절 가동 범위가 잘 나오는지 그렇게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 무릎뼈를 테스트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무릎뼈를 우리가 바로 누워서 자기 무릎뼈를 얹은 다음에 이렇게 꽉 눌러봐서 비벼보는 겁니다. 그때 무릎뼈가 밑에 있는 넙다리뼈랑 충돌되면서 이렇게 통증이 유발된다. 그러면 내가 연골 연화증이 있을 수 있구나. 보통 그렇게 이제 의사들은 진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엑스레이를 찍어봅니다.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무릎뼈 위치가 이 정중앙에 잘 있는지 아니면 이렇게 외측이나 이렇게 틀어져 있는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더 심한 분들은 물론 MRI나 이런 걸 통해서 무릎뼈 연골의 상태를 또 파악하기도 하죠. 그래서 일단 와가지고 이게 경증인지 중증인지 판단을 하고 나서
치료의 종류를 결정하게 됩니다. 경증이면 뭐 주사라던가 이런 방식으로 치료가 그렇죠. 되겠지만 뭐 주사가 치료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물리치료라든지 우리가 뭐 자세 교정, 특히 도치료나 물리치료도 해결되고요. 증세가 인공관절도 그러면 수술적인 방법인 거죠? 인공관절은 말 그대로 이제 최후의 수단입니다. 다 망가진 경우. 무릎뼈 연골만 망가진 게 아니라 무릎뼈 안에 뭐 반월연골판, 뭐 근육들, 인대 닿는 경우에는 그때는 치환술을 해야죠. 네, 이 수술을 피하고 싶으시다면 일단 아프면 빨리 병원에 내방하는 게 가장 그렇죠. 중요할 계속 것 통증이 같습니다. 있으면 오셔야 맞아요. 됩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무릎이라는 게 어쨌든 걸어 다니려면 매일매일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무릎 연골 연화증을 예방하거나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은 피해야 된다 이런 게 혹시 있을까요? 제일 피해야 될 동작은 쭈그려 앉는 겁니다. 우리 무릎을 이렇게 쭈그려 앉으면 무릎 내 압력이 올라가죠. 뭐 우리 사람들이 저도 그렇지만 이게 뭐 컴퓨터 앉아 있으면 이렇게 앉아서 앉아 시원합니다. 시원한데 저는 한 1분 이내에 풀어줘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이걸 안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사람이 하다 보면 또 할 수 있는데 그런 걸 해도 그때 좀 풀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반다리. 우리 밥 먹을 때 우리 이렇게 양반다리로 많이 먹죠. 그거보다는 그래도 식탁이나 식당 같은 데도 앉아서 먹는 그런 걸 좀 많이 생활 습관을 좀 바꿔주는 게 중요합니다. 쭈그려 앉거나 양반다리 하는 것보다는 이제 이렇게 좌식 생활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그럼 이어서 바로 다음 질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분들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이 골반 불균형인데요. 저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골반이 엄청 틀어져 있으면 다리 길이가 되게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골반 불균형 왜 생기나요? 라고 질문을 해드려야 되는데 제가 알 것 같아요. 다리 이렇게 꼬고 앉거나 짝다리 하거나 맞죠? 그렇죠. 그렇게들 맞습니다. 이게 맞는데 이게 거꾸로 생각하셔야 돼요. 옛날에는 저도 다리를 꼬거나 그래서 틀어진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틀어져서 편한 자세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틀어진 원인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저도 예전에는 다리 꼬지 마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게 거꾸로였어요. 골반 때문에 이게 다리 꼬는 게 편해지신 거죠. 그러니까 골반을 잡아주면 좋아지는 겁니다. 그 악동뮤지션이라는 가수 아세요? 예, 알고 있어요. 거기서 다리 꼬지 마라는 노래가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그러셨군요. 진짜 다리를 꼬지 않아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사실 골반이 불균형 된다고 해서 큰 문제가 생길까 이렇게 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또 분명히 문제가 있긴 있겠죠. 그쵸.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골반은 우리 몸에 이제 건물로 따지면 주춧돌입니다. 밑으로는 다리가 있고 위로는 뭐 등과 머리가 있죠. 어깨도 있고. 그러니까 골반이 틀어지면 다리도 영향을 주지만 위에도 영향을 줘서 뭐 목이 아플 수도 있고 뭐 심지어 턱관절이나 머리 두통도 올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몸은 근육만 있는 게 아니죠. 장기도 있죠. 장기. 뭐 위장 아니면 소화기관 아니면 이제 여성분들은 뭐 자궁에 있고 남자분들은 뭐 방광이나 그런 건데 그런 것처럼 골반이 틀어지면 내부 장기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뭐 생리통이 생긴다든지 뭐 변비, 위장장애 이런 것들도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냥 골반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몸에다 문제가 생길 수가 있네요. 맞아. 그게 뭐냐면은 저도 봤어요. SNS에서 골반이 엄청 틀어져 있는 사람은 얼굴 비대칭이 되게 심하게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꼭 성형하지 않아도 이 교정만 해줘도 얼굴 비대칭이 많이 좋아진다고 하는데 되게 고급 지식인데 알고 계시는 SNS에서 봤어요. 맞습니다. 안면 비대칭도 골반하고 되게 직접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골반 불균형, 얼굴 비대칭 말고도 우리가 그냥 일상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증상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제일 증상은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뭐 생리통이 있는 분들도 대부분 보면 골반 틀어짐이 있고요. 다리 붓는 거 특히 우리 젊은 여성분들도 있고 다리가 내가 자주 부어요. 아니면 뭐 쥐가 나 이런 거 혈액순환 문제인데 다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혈액순환 문제가 어디에서 왔는지 보면 대부분 골반이 틀어져서 그 안에 있는 혈관들도 기능이 떨어져서 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 골반 불균형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방치하면 이제 증상이 악화되겠죠. 악화되죠. 골반이 틀어지면 무릎도 아플 수 있고 허리가 아플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점점 내려갑니다. 발목도 불편하고 그리고 골반이 틀어지면 걷는 것도 좀 달라지니까 허리, 목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죠. 이제 치료법에 대해서 설명을 이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쪽으로 많이 꼬면 반대쪽으로 또 많이 꼬면 치료가 된다. 이게 치료 방법일까요? 치료 방법은 아닐 것 같습니다. 저도 들었는데 그건 아니고요. 골반 교정 치료는 뭐 크게는
이제 우리가 도수 치료라고 해서 손으로 짧아진 근육을 네. 풀어주고 약해진 근육은 강화시켜서 골반의 모양을 만들어주는 경우가 제일 이제 기본적인 겁니다. 네. 그리고 운동 치료도 병행해야죠. 근데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그때는 우리 골반을 잡아주는 데는 쓰는 그런 균형 장치들이 있습니다. 뭐 발을 이용해서 발이 이제 좀 무너지는 경우, 특히 뭐 평발이 있는 경우는 골반이 무너져서 틀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은 발의 균형 장치, 즉 뭐 인솔이라든지 깔창 같은 이제 그런 시스템으로 골반을 잡아주고요. 또 하나는 골반이 머리, 즉 목 위에서 상부 경추에서 망가져서 골반이 틀어지는 분들도 있어요. 상부 경추는 뭐냐면 목에서 목뼈가 7개인데요. 7개 중에 1번, 2번. 거기가 틀어지면 네. 우리 몸이 밑으로도 다 틀어집니다. 아. 그래서 1번, 2번을 잡기 위해서 뭐 이렇게 턱 균형 장치라든지 그런 걸 써서 치료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뭐 균형을 맞춰줄 수 있는 그렇죠. 장치들이 그런 이제 많은 균형 것 장치를 같네요. 쓰기도 하죠. 네. 네. 그러면 이 골반 불균형증 사실 뭐 직장인들도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질환이지만 고3 수험생이랑 뭐 학생들 그런 분들도 책상에 하루 종일 앉아 있기 때문에 많이 그렇죠. 발생하잖아요. 네. 뭐 이런 친구들을 위한 예방법 뭐 있을까요? 예방법은 공부하더라도 항상 스트레칭 해야죠. 뭐 저희 딸 또 오늘 요 촬영 전에 네. 제 병원에 와서 치료를 받았는데, 아. 예. 그래서 이렇게 그 이제 목뼈 그쪽으로 좀 치료를 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앉아 있는 시간이 많다 보면 고개를 많이 내밀고 숙여서 이렇게 맞아요. 공부하잖아요. 아빠가 아무리 의사여서 이렇게 스트레칭 가르쳐줘도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조금 더 부모님이나 가족분들이 좀 더 신경 써서 봐주시고 맞아요. 집에서 어려우면 병원에 오시면 됩니다. 맞아요. 거기도 주치의가 잘 봐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학생분들도 꾸준하게 공부를 할 수 있는 힘은 뭐 아프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병원에 내방하셔서 뭐 도수 치료라던가 이런 것들을 받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뭐 무릎 연골 연화증, 연골이라는 건 한 번 닳게 되면 또 이제 회복하기 어렵기 때문에요. 많은 분들 좀 주의해 주시고요. 골반 불균형도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자세, 올바른 자세를 좀 습관화하는 그런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